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딱 됐습니다. 3초 남았네요. 네.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브렐님 1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데보라님, 복실이님 11 확인 감사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냥 혼조세였어요. 혼조세.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전약 후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제가 투자 전략 부분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종목 장세를 돌파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써봤습니다. 써봤고 공개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은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다시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년 2023년을 어떤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해야 지금부터 초석 다지고 내년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하락한 부분은 중국발 악재로 하락을 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강력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발 악재로 하락을 한 부분을 전일 중국발 호재로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죠. 하락한 부분을 대부분 거의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뺀 것을 한 번에 다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 아니면 카지노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 중에서 딱 하나의 종목,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고 하는 건 올해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산타 랠리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산타 랠리로 수익을 축적하고 회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시장에 대한 흐름, 자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 잡고 대응을 해야 강력한 회복, 수익,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지속적인 LG 엔솔의 매수 의미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에 대한 고공행진 나타나면서 그냥에서 시작해서 미래나노텍, 하이드로 리튬, 지에논 에너지 등등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진짜 찐 대장주인 포스코 엠텍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어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진짜 정말 리튬의 대장은 포스코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친환경 철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게 2차전지야? 철강이야? 하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원래는 철강 산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쪽이 나타나고, 리튬 금속이잖아요. 그죠?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그거에 대한 선물 시장에 대한 구성을 포스코 엠텍이 주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쪽 리튬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이유는 EV 1730도 투자 시장, 이게 이제 개화기 되는 초기 시장입니다. 본격적인 시장은 2025년부터예요. 그런데 벌써 2022년인데
벌써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양극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음극재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개화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레포트들이 정말 줄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2023년 시장도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 나타난 곳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는 종목과 기업과 섹터와 테마가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고 대응한다면 지금 현재 조금 흔들림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일 수 있는 포인트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중소형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오늘은 상당히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에 대한 섹터는 바로 네옴시티예요.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건설, 감리 이쪽에 대한 한마디로 한미글로벌, 유신히림 이쪽에 대한 포인트만 잡고 대응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모듈러, 뭐 에너지, 그 광케이블, 식수 등등등등 해서 정말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네옴시티에 대한 섹터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고 시장 대응이 지금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부터 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있을 CPI에 대한 발표 이전까지 추가적인 악재도 추가적인 호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굵직한 얘기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일정들은 있어요. 오늘 뭐 수소 관련된 국제 수소 포럼이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PMI에 대한 11월 시카고 연은 PMI 이게 오늘이죠. 그리고 뭐 고용보고서 3분기 GDP 잠정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그 일정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12월 1일이 되면 PMI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도로우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CPI에 대한 발표 이후에 대한 시장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중요한 호재도 악재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이 박스권 안에서 2500포인트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은 여전히 2차 전지와 네옴시티 그리고 반도체 애들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점들 복부자님, 송감사님 안녕하세요. 복부자님 일일 확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부터
조금 집중,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 한마디로 하루하루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오늘 하루살이처럼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수가 박스권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밀리지도 오르지도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은 생각보다 윗방향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외인들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다우,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혼조세, 별로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WTI 원유 가격과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WTI 원유 가격은 80불 미만이에요. 아직까지. 이전에 있었던 75불 정도를 찍고 나서 이번에도 한 그 정도를 터치를 하고 나서 살짝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담이 되고 있는 시기.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화물연대로 인해서 흐름이 조금 깨졌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가는 점진적인 안정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을 보면, 천연가스는 유럽 시장에 대한 난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죠? 그럼 유럽도 추워요. 유럽도 엄청나게 추워질 것인데, 아무리 비축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천연가스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 8불 정도, 8불에서 9불 사이 정도까지에 대한 상승을 잡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겨울철에서 그 태양광, 뭐 원전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석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연말까지 아니면 연초까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106.7이에요. 106.7. 한마디로 거의 뭐 1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수직 하락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는 좀 별개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저께 밀렸어요. 위완화에 대한 변동폭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폭 눌리는, 소폭이 아니고 좀 많이 밀렸죠. 1340원대에서 132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에 대한 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일 외인들에 대한 선물 매수 강도가 오전에 강했지만 오후에는 매도를 치고 현물을 매수를 했어요. 현물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구성 부분이 11월 말에 몰려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돈 냄새 잘 맞는 그 외인들이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사고 어떤 섹터에 유입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사야 돼? 외국인이 사야 되고 투신이 사야 됩니다. 기관에서 연기금이 사는 거 그렇게 큰 소용이 없어요.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투신이 사는 종목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생각 외로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상방향에 대한 것을 강하게 피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초 남았어요. 동시효과 나오기 30초 남았고요. 아침부터 너무 막 열정적으로 얘기했나봐. 목이 막 타. 네. 자,
집중하시는 분들 확인 한번 하고 동시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는 분들 33. 리브레님, 복드로우님, 수익빵빵님, 데보라님, 방긋방긋님, 에버레드님 확인했습니다. 어저께 대박꽃당신님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데 거의 뻥카예요. 거의 뻥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거의 뻥이고, 애플페이 관련된 것이 정부에서 승인이 조금 늦어졌죠. 조금 늦어져서 애플페이 관련된 리스크는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싸대바님, 복부자님, 임기준님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말씀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뻥인데 미래나노텍 상한가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나노텍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 치고 하한가 치고 이거는 다 뻥이에요. 다 뻥이라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아싸대표님 굿모닝.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을 했어요.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을 해서 추천드린 종목이 YG1입니다. YG1.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그 테마, 섹터가 굴삭기예요. 굴삭기. 현대, 건설, 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 부분. 잠깐만요. 미래나노텍 상한가 치고 금양도 상한가를 쳐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미래나노텍이 동시효과에서 상한가인데 67,000주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금양도 상한가를 쳐요. 36,700원. 뻥카일 가능성이 높은데 둘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오늘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금양은 다시 잡을 생각은 지금은 아직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없고 미래나노텍, 금양 두 개에 대한 흐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방송하면서 이걸 못하니까 지금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핫해요. 오늘 만약에 무방을 하게 된다라면, 가자상님 안녕하세요. 오늘 만약에 무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리튬 시장에서 정말 대장에 대한 흐름, 이제 리튬 시장은 하얀 석유, 화이트 골드라고 불리우는 그 정도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시장에 대한 것을 양분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그리고 향후 발전형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만약에 무료 방송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자, 이거 뻥칸데 아주 그렇게 뻥은 아닌 것 같네요. 아주 그렇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호가가 많이 걸려있지는 않아요. 진짜 호가가 3, 4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걸려있으면은, 가겠다라고 하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 전체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강한 시장도 아니고, 약한 시장도 아니고, 혼조세 정도 보이다가, 강보합이나 그냥 조금 약상승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전일 안내드렸던 현대무벡스 맛있게 드셨죠? 현대무벡스 맛있게 드셨고 지금 말씀드릴 거 YG1
말씀드리면 굴삭기든 반도체 장비든 자동차든 선박이든 항공이든 지금 우리나라가 그 10년 뒤, 15년 뒤에 달 착륙, 화성 착륙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굴삭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자동차는 계속해서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절삭 공구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한 부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 차트도 이쁘고 실적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이 253억이에요. 2분기 173억, 1분기 134억 합쳐서 이거 얼마야? 400억, 500, 600억 정도 돼요. 3분기까지의 합이 작년 영업이익을 훌쩍 50% 정도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부분을 완전히 서프라이즈적인 모습으로 전환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용기 가지시고 좋은 종목, 저가 종목 말고요. 실적 좋은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과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가자!